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 열 처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탄법과 질화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침탄법 그리고 질화법,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열 처리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 및 분위기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분위기 열 처리, 분위기 열 처리는 이 안에서 어떤 것을 연소하느냐, 가스의 성질 또는 노는 어떤 타입인가, 노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용 열 처리, 염용 열 처리는 그 이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열 전도율이 높은 염료를 이용한 열 처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진공 열 처리, 그리고 표면 경화 처리. 표면 경화 처리는 화학적 처리와 물리적 처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진공 열 처리 잠시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제 진공 열 처리까지. 자, 101쪽입니다. 먼저 침탄법은 말 그대로 탄소를 넣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탄소광을 이용하여 침탄 후 고온으로 가열하면 탄소가 확산을 하겠죠. 그렇게 침투되어 표면에 탄소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의 경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표면을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열처리라고 보면 됩니다. 침탄지의 종류에 따라서 고체, 액체, 가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고체 침탄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자, 고체 침탄법에서는 이렇게 목탄 등의 침탄제를 침탄 촉진제와 부품을 침탄 상자에 이렇게 장입해서 밀봉한 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표면에 침탄층이 형성되는데, 그때 외워야 할 거, 암기해 주어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침탄 시간과 침탄층의 두께는 이렇게 암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유효 경화층은 표면으로부터 550 HV까지의 수직거리, 이만큼 경화가 되었다 하는 뜻이죠. 이 유효 경화층 같은 경우에는 필답에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과잉 침탄과 확산 어닐링, 과공석 조직으로 생기는 침탄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심하게 일어나는데, 가스 침탄을 하거나 침탄 온도를 낮추거나 완화 침탄을 하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침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제품 이렇게 표면에만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열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탄소를 확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침탄을 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칼이 좀 더 튼튼하게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단단해야 한다. 인장 능력이 좋아야 된다.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거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단단하면 칼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인장 응력만 높으면은 칼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이가 나가거나 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단단하고 인장 응력도 좋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재료가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칼을 선생님이 칠하는 이 내부 부분은 인장 능력이 좋아야 되고, 또 이 겉부분은 경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원하는 바를 뭐 절단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자를 때 힘을 버틸 수 있고 또 경도가 높으니까 쉽게 자를 수 있겠죠. 근데 칼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재료가 다 어, 이런 능력치를 원하죠.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했다가 자, 전체적으로 탄소가 그리 많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서 충분한 인장 응력을 준 다음에 외부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침탄시키거나 질화시켜서 높은 경도를 얻을 수 있게 하면 이 1번과 2번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뜻에서 침탄 후에 열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면에 있는 너무 차이 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이러한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침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화층 두께 증가, 두께 감소, 과잉 침탄, 탄소 확산, 침탄 속도, 미세 침탄제 입도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의 균일성이 없어 침탄층 두께 조절 및 대량 생산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고체 침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균일하게 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탄층의 두께 조절 및 대량 생산이 어렵다. 그리고 침탄 후에 직접적인 담금질이 힘들다. 왜냐하면은 이미 조직을 형성한 후에 다시 담금질을 하기 힘듭니다. 고온에서 침탄력이 강해야 되고 PS 성분 당연히 적어야 되고 장기간 사용해도 동일 침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액체 침탄법. 액체 침탄법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고체보다 빠르게 또 치밀하게 이렇게 탄소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질소가 여기 보시면은 침탄 질화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있죠. 요 위에 반응식과 같이 일산화탄소와 질소가 철광과 반응하여 침탄 질화 작용을 하는데 처리 온도가 700도씨 이하인 경우에는 질화라고 하고 처리 온도가 80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침탄이 주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시간당 어느 정도 침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액체 침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내마모성 우수하고 변형 적고 마템포 마켄칭 항온 열 처리 조작에 편리하고 비싸고 침탄층이 얇다. 그리고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균일 가열 및 침탄 후 직접 담금질 가능. 여기 보시면은 균일 가열 이게 액체는 이러한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빈 곳에 액체가 스며들어서 균일하게 가열을 할 수 있지만 고체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딸리기 때문에 좀 더 힘들겠죠. 그리고 그 이미 침탄이 아니라 질화가 된 경우에는 또 담금질까지 가능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품종 처리에 용이하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액체로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쉽게 어, 접근 쉽 침탄제와 대상 물품의 접촉이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스 침탄법. 가스에 더 많은 탄소를 머금을 수 있을까요? 액체에 더 많은 탄소를 머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액체가 더 많은 탄소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침탄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이지만 그러면은 이 가스 침탄법은 어떤 식으로 많이 쓸 수 있을까요? 가스 형식으로 이렇게 자동화시킬 때 아무래도 굉장히 유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침탄성 가스를 밀폐한 열처리로로 보내어 분위기 하에서 강제를 가열하여 침탄하는 방법입니다. 침탄가스로는 천연가스, 프로판, 부탄, 메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학 반응 이렇게 흘러감을 알 수 있겠죠. 화학 반응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침탄 농도의 조절이 아무래도 액체보다 또 유리하고 뭐
사실 효율 면에서는 액체가 더 높죠. 그 작은 규모의 재료에 적합하며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여보세요? 특징은 자동화가 굉장히 편리한데 볼 수 있는데요. 침탄 농도라든지 온도의 조절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재료에 적합하며 어떻게 관과 같은 형상에다가 가스를 흘려주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용이할 수 있으며 침탄층의 탄소 함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액체보다 아무래도 밀도가 적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균일한 침탄이 가능하며 침탄 후 직접 담금질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스는 메테인 중에서 프로판이라든지 부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촉매 원소로 질소를 사용할 수 있고 기타 가스를 이용한 침탄은 고온 침탄이라든지 적화 침탄, 가스 침탄 질화법 등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은 질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침탄법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보통은 질화법 같으면은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하고 500도씨 부근에서 오랜 시간 가열 시 생성된 가스가 여러 가지 질화물을 형성해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온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온도가 높지 않다. 자, 그래서 가스 질화, 그래서 가스 질화, 아모니아 가스를 이용한 질화로 아모니아 가스를 이렇게 가열하여 질소를 뽑아내고 질소를 확산시키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질화층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질화층의 두께와 경도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가스 연질화, 아모니아와 일산화탄소를 주성분해로 하는 흡열형 변성가스를 이용하여 550도에서 600도에서 2시간, 3시간 질화하는 표면 경화 처리이다. 그리고 염욕질화, 액체 침탄과 같은 반응 기구를 사용하지만 온도 구간 낮춰서 침탄을 하지 않고 질화만 일어난다라고 하죠. 플라즈마를 이용한 질화법으로 속도가 빠르고 조정할 수 있으며 내마모성, 내피로성이 크다. 그래서 침탄층에 비해서 경화층이 얕고 침탄층에 비해서 높은 경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나 부식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보유하고 담금질 과정이 불필요하며 열 처리 과정에 의한 재료 변형이 최소입니다. 경도 감소가 없으며 산화작용도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침탄법과 질화법을 비교해 봅시다. 경도가 원래 거보다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낮다. 침탄법이 낮고 질화법이 좀 더 높죠. 침탄 후에는 확산을 위한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질화법은 확산을 위한 열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탄법은 침탄 후에는 열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하지만 한번 질화 처리한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침탄법은 단시간, 질화 처리는 시간이 길게 걸리고 침탄법에는 변형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서 열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질화법은 온도 구간이 낮기 때문에 그 변형이 줄어듭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가열 온도가 높다 그리고 가열 온도가 낮다라고 비교를 서로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화염 담금질 처리 요거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만 보고 지나갈게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표면부만 거대한 토치를 이용하여 표면부만 열 처리를 했다가 급격하게 담금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딱딱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데 그 의미가 있죠. 사실 이 특수 열 처리 대부분은 표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화염 담금질의 표면 경도식을 보시고 특징 부품의 크기 형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건 작은 대로 큰 건 큰 거대로 토치질을 하면은 뭐 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전체 다 열 처리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그러니까 국부적인 담금질이 가능하고, 변형이 아무래도 뒷부분이 열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변형이 약간 적다. 그리고 설비비는 토치만 있어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적고 온도 조절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꽃이 다 똑같은 불꽃이 아니라 산화시키는 불꽃 그리고 환원시키는 불꽃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구는 이 토치의 앞부분에 불이 나오는, 가스가 새어 나오는, 연료가 나오는 그런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담금질은 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고주파 열처리, 이것도 표면 처리, 열처리 중에 하나인데요. 표피만을 빠르게 이렇게 가열시켰다가 식히는 일종의 담금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화염 경화 처리, 화염 열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말이죠. 화염 열처리, 화염 경화 처리, 그 화염을 이용하여 불을 이용하여 이렇게 온도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고주파 처리 같은 경우에는 유도 전기를 이용하여 저항열을 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열 효율로 짧은 처리 시간을 소유한다라는 거,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 온도 올리는 걸 보면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분 가열이 가능하며 처리할 경화층의 깊이 선정이 자유롭습니다. 모재 성능 유지할 수 있고 금냉, 금열 둘 다 가능하고 산화탈탄 적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단점을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코일 내에, 고주파 코일 내에 들어가야지 열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선생님이 편집을 하다 보니 특수 열처리 부분에서 너무 이야기가 늘어지는 감에 있어서 여기까지, 고주파 처리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또 다음 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